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2차 전지네요. IRA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 발표. 네, 저도 인플레이션 세부안이 이제 나온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보긴 했어요. 읽어보긴 했는데 뭐 양극 활물제, 양극판, 음극판 이야기도 참 어렵고요. 또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세부 지침 규정안 어떤 건지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어쨌든 결론은 이제 미국이 허락한 나라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거 쓰지 마라. 이거 말고 명확하게 뭐 설명이 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세부 지침이 이런 내용들을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은 이제 이 배터리 소재를 부품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점들이 그렇죠. 네. 호재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정말 존재감이 없다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해요. 네.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 결국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 소재가 부품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2차 전지, 지금 1월 달부터 2차 전지는 정말 지겹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네, 맞아요. 저희 전문가들도 딜레마예요. 이걸 계속 지금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상신 EDP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있을까요? 코스모학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엄청 올랐죠. 예. 아무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말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저승가는 로켓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을 좋아하는데 로켓 회생 되게 좋아하는데 로켓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번에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했던 것들이 그거죠. 이 세부 지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전처럼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또 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올 건가 아니면은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압축된 종목들만 갈 것인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것도 뭐 전문가분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뭐 전자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고 후자라고 얘기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자라고 봐요. 네. 선별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SKI 테크놀로지 강세를 보이는 게 그런 맥락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2차 전지를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좀 피해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신상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제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처럼 신상이 있으면 신상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잖아요. 동의하시네요.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도 오늘 SKI 테크놀처럼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매수하시되 전체적인 포트 비중에서는 조금씩 줄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지금 새롭게 현금을 가져갈 건가 뭐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할 건가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OLED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새롭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섹터들 쪽으로 소위 말하면 좋게 말하면 순환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 전에 시황에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고점이 나오면서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혹은 이제 리튬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도 나오고 오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2차 전지 좀 선별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 어떻게 또 2차전지 종목들을 선정할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 세부안이 나온 부분들 좀 정확히 어떤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받게 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세액공제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보게 되면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 일단 받을 수 있는 규모라 보시면 되고요. 전체 이제 핵심 과물 같은 경우는 40% 이상,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50%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원론전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요. 네. 이거는 어차피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은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서두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던 이유가 내용들을 다 보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이 딱 그거더라고요. 미국에서 원하는 나라에서 광물을 수입해서 그 광물을 가지고 미국 내 북미 내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내에서 생산을 해라. 대신에 중국은 안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1,000만 원까지 보증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핵심 광물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지 우리나라처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쪽에서 수입을 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FTA를 체결 안 했는데 지금 그 포함이 됐거든요. 아,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구체, 양극재의 또 이제 원료가 되는 게 이제 전구체고 이 전구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섞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광물들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니켈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과연 포함시켜 줄 것인가. 요게 관건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가 상당히 크게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생산을 좀 해라. 중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서 이제 미국이 좀 더 자국의 그런 우선주의를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팀장님은 좀 관련 종목을 어떤 걸로 체크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3개 정도 연결을 하게 되면 네.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후성 그리고 TKG, 휴캠스 그 외에도 뭐 CIS라든지 그리고 오늘 부각되고 있는 또 SK IE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먼저 좀 말씀드릴 건데 SK 오늘 정말 상장시키고 싶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SK 오늘 상장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적 분할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표현을 써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원래 같이 먹으면 티가 안 나는데 혼자 먹으면 이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100% 자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를 잘 상장시켜 버리게 되면 그 자회사 효과가 주주들하고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쵸. SK 이노베이션 혼자만 그걸 먹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주주들이 과연 투자자의 동의를 할까요? 왜 좋은 건 니들만 하니? 안 하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KT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우회 상장 방식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한 거거든요. 네. 그 SK 이노베이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피해갈까? 할까? 투자자들의 네. 원망을 피할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피해갈까라는 거죠. 고민을 네.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이제 사들이는데 그 반대급부로 SK는 주식을 좀 나눠주면은 주주들이 좀 동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업부로 있으면서 키워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건 결국 돈이거든요. 네, 네. 회사 상장을 시키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는 유동성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기 무시 때문에 못하죠. 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 이 자회사의 지분을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 50% 이상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네. 지배주주 순이익이 100%가 올라와요. 그럼 100%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결국 이익여금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이익여금은 그냥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CMA 계좌라든지 그리고 이제
CMA 계좌에 어떤 때 현금이 들어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 배당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회사 투자 내역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났다고 봐요. SK온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서 네. 주주 환색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끝일까요? 아니죠. 주주들은 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이제 DPS, 주당 배당금을 2,000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잠시만 볼게요. 지금 오늘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네. 알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 이거를 배당 사용으로 볼 게 아니라 주당 배당금하고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오늘 18만 3천 원인데 18만 3천 원에 2천 원 정도 배당이면은 이게 시가 배당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 배당률인데 1.2% 정도? 투자자들이 좀 애게 이런 소리 안 할까요? 그러게요. 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얘기가 셀 수가 있는데 복지란 게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거둬들이면 뺏어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있는데 어폐가 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못 들은 거 주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주하는 책을 이제 SKN 주식을 주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주는 더 많은 계속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SK온 주식을 배당을 받고 만족을 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이제 시가 배당을 볼 건데 네. 1% 만족 절대 못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DPS 주당 배당금을 만 원 이상이나 올리는 상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계속 그럼 이익이익금은 SK온에서 그러면 이제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어차피 너희들이 SK온의 지분을 지배주주 순이익을 100% 올렸을 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배당을 하라고 분명히 주총에서 투자자들이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새 또 행동주의 펀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주의 펀드가 또 개입을 할 거예요. 지금 최근에 네. DBI텍이 이제 KCGI 개입을 했잖아요. 네. 분명히 개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배당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보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 한번 매수를 그러니까 포트에 단기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중기, 장기 포트에서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네네.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물적 분할을 어느 정도 SK 오늘 진짜 상장을 굉장히 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이번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주주환원 정책 관점에서 좀 SK 네네. 이노베이션을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후성도 알려주셨는데 후성은 2차 전지 그래도 쪽으로 묶인 것 치고는 좀 덜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첫 번째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네. 이게 그러니까 새롭게 신상주 제가 언급을 좀 드렸잖아요. 네. 언급을 좀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용했다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최근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신상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FP 배터리, 요쪽으로 해서 이제 수혜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네.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했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유럽을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럽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오밀조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출시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끔씩 뉴스라든지 이런 뭐 영상 보게 되면은 이제 정말 미친 듯이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뭐 쉴 새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땅덩어리에다가 LFP 배터리 하게 되면 가다가 서버리면 이거는 구조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별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들고 네. 대신 유럽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 이렇게 나라들이 붙어 있고 금방금방 마을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유럽 쪽은 상용화 가능하다 보고 우리나라도 가능하다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서 첨가제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후성 자회사인 이제 후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2차전지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후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저쪽에 슬로바키아 공장이 있어요. 네. 슬로바키아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같은 경우에 1000km 이내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이네요. 제가 종목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네. 어쨌든 후성 글로벌 통해서 이제, 생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이제 앞으로 LFP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요 종목도 일단 전해질 첨가제 관련돼가지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0톤 정도? 네. 잠시만요. 이게 수치가 맞나? 지금 제가요, 정말 죄송한데, 네. 여러 가지 종목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수치가 계속해서 헷갈리고, 네. 이게 노르웨이가 맞나? 그리고 후성에 대한 슬로바키아 공장이요? 맞나?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제가 그렇게 헷갈리고 네, 조금 더 있거든요. 확인해 보면서 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뭐 LFP 관련돼가지고 첨가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첨가제 관련돼가지고 전해질 첨가제를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가격이 싼 대신에 이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첨가제를 통해서 성능을 올린다. 그러면 주행거리를 늘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첨가제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관련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성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 개인적으로 후성 같은 차트는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거래량이 화면 보시면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보신 바와 같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시다시피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차트 관심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찾아보니까 폴란드 공장을 좀 짓고 있네요. 아, 유럽 네, 폴란드 쪽에. 공장이요. 네, 후성 폴란드 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전해질 첨가제를 통해서 이 얼마나 또 전기차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신상주로서 약간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랄까요. 조금 덜 오른 종목 중 하나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후성까지 알려주셨고요. TKG 휴캠스도 같이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건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폴란드 공장 얘기를 하시니까 짧게만 뜨고 말씀드릴게요. 그 폴란드 공장을 이제 만들고 이제 LG 화학 쪽으로 이제 납품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LG 화학 전기 추총에서 그 유럽 쪽에 이제 양극재 공장 신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아마 폴란드 공장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의 CNT 업체하고 이제 MOU를 맺었거든요. 맺고 요게 이제 국내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 겁니다. 공장을 네. 지금 만들 건데 CNT 도전제는 앞으로 양극재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네. TKG 휴캠스 같은 경우 이번에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어요. 이게 김우찬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이분이 삼성벤처스입니다. 삼성 SDI 헝가리 법인장 플러스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 대표를 역임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장을 국내에 만들게 되면은 아마 국내 배터리 3사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터리 공급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짚어지는 TKG 휴캠스까지 세 가지 종목들도 2차전지 쪽에서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 봤고요. 또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팀장님이 보시는 종목 한 가지 골라주세요. 네. 이제 종목은 네. 그 OLED 쪽에서 선택을 좀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OLED 쪽인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볼 것인가, LG 디스플레이 볼 것인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오늘 야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LG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면 돼요. 네네. 얼마 전에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그래서 3월 28일 날 상한가에 갔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도 차트 보시면은 3월 28일 전까지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바닥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그렇네요. 최근에 와서 이제 상한가 발생되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런 차트 패턴에다가 어제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 무조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수주형 이제 사업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중소형 OLED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 그렇군요. 70%로 네. 현재 1인데 10인치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4년 연속 계속 1위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인치 차량용
플라스틱 OLED를 상용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4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미국의 루시드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50인치 네. 그리고 차량용 슬라이더블 OLED도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슬라이더블은 어떻게 나올지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량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잔액이 한 5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LED 디스플레이가 또 흑자로 전환되는 게 멀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 증차권, OLED 증차권을 공급을 하고 있고 대형 이제 증착 장비, 대형 OLED 증착 장비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그 OLED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쪽에 소외주로 해서 또 OLED 관련 종목 야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상한가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좀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이 장비 쪽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과 수혜주들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